안녕하십니까. 간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공 국방대학교 정치위원이자 중공 인민해방군 사령관이었던 류야저우가 최근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가 베이징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동생도 광저우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소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류야저우의 체포 소식은 4일 전 가장 먼저 재미중국 작가 삐루시에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를 전한 베이징 소식통은 류야저우는 자기를 높게 여기고 그 누구도 안중에 없고 시진핑을 무시하며 종종 온갖 종류의 반동적인 말을 퍼뜨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중앙 지도자들의 도덕 수준이 보통 사람보다 낮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삐루시에는 베이징의 봄에서 류야저우는 지금 미국에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류야저우는 중공 원로인 고 리셴넨의 사위이며 그의 체포 소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공중앙위원회가 돈이 없어 붉은 2세대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고 내부 투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류야저우는 종종 군 장성의 신분으로 중공의 시정 및 군사 의제에 대해 견해를 발표하고 민주를 통해 정치개혁 등을 실시하여 정병 강국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숨을 쉬고 시민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 또 가장 대표적인 제도와 인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없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중공의 현 정치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중공이 10년 내에 민주정치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은 퇴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중공 정계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과 군의 관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 류야저우는 바다를 건너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라며 왜냐하면 지금은 대만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방이 대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류야저우가 감히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홍을다이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그렇지 않으면 벌써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류야저우의 실종은 중공 당국이 실제로 조치를 취했다는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류야저우가 자연 친미주의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최근 중공의 고위 관원의 내부 투쟁이 끊이지 않은 것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중공은 그를 큰 위협이라고 생각해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회장을 파견하여 그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 류야저우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장점인 분파가 관리하던 시절의 군대를 지명하지 않고 비판을 했으며 군사개혁 이전에 퇴역했습니다. 시평가 점퍼 콩은 일찍이 외신에 태자당 류야저우가 면직된 것이며 그 원인은 그가 왕치상과 아만리에 경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공의 홍을다이는 류야저우가 너무 대담해 시진핑의 견해에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시진핑은 원래 그를 쓰려 했지만 나중에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해외 군사평론가인 저우쩌딩은 자신의 셀프 미디어 채널 담음 시간에서 중공이 감히 대만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우쩌딩은 중공은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고 50년대부터 싸움을 외쳤지만 지금까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대만 침공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차오량 중공 공군 소장의 말을 인용해 대만을 때리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꼽았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 대국이지만 자체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제조업의 수요를 지탱할 수 없을 뿐더러 시장이 자체 제품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 무역의 95%가 해상으로 이루어지며 해상으로 이동하려면 제1도령과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만과 전쟁이 시작되면 화물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으며 무역이 사라지고 경제가 사라집니다. 경제가 사라지고 국고 수입이 없어지면 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돈도 없고 국민도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둘째, 경제 위기는 집권 위기를 부른다. 현재 중공에게 집권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많은 사람이 중공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입니다. 그들은 돈만 있으면 인권과 자유가 없어도 남을 박해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자유도 인권도 식량도 없을 때는 이 공산당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만전은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경제위기는 중공 집권의 정치적 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중공은 대만의 민의, 즉 국민의 뜻에 기반이 없다. 2021년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89% 이상이 일국 양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홍콩인들이 국가보안법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에 직면하여 중공은 홍콩 선거법을 통해 이른바 일국 양제를 공식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대만 사회는 30년 이상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체제를 구현해왔습니다. 대만에서는 당국의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고 또 비판했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선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공에서는 시진핑을 꾸짖는 것은 물론이고 후와 바오지, 즉 만두의 풍자해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대만의 민간단체인 헌법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중공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대만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20년 10월 대만 이투데이의 여론조사에서는 양안 간 충돌이 발생하면 18세와 19세의 대만인 96%가 전쟁터에 나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조국을 수호하려는 대만인의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중공이 대만 침략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대만의 공장들이 중공에 의해 파괴됐을 것이고 대만인은 중공에 복종하지 않을 텐데 이 2천여만 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물론 중공국사 리의 표현에 의하면 대만인을 모두 살해하고 중국에서 이주하면 된다 라고 했지만 리의 비인간적인 말을 들은 대만 사람들은 더욱 무기를 들고 저항할 것입니다. 넷째, 중공 고위층의 친척은 모두 유럽과 미국에 있다. 홍콩 동향 잡지는 2012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친인척 10명 중 9명이 해외에 이민을 가 있다는 내부 공식 건의기관 조사 결과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권력투쟁과 부정부패를 보았고 자기 후손들이 공산당 통치하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중공의 고위층은 사실 중공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쉬는 문화대혁명 박해 직후 자녀들에게 멀리 떠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누나인 치 차오차오 부부는 캐나다에 영주권이 있으며 누나 치안안 부부와 동생 시위안핑 부부는 모두 호주 국적입니다. 덩 샤오핑의 손자 덩 쩌디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칭시 당서기였던 보시라의 아들 보 과과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반미주의는 일이고 미국에 가는 것은 생활이다 라고 말했던 스마나는 몇 년 전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964년 천안문 사태 때 8,964명이 피를 흘린 사실이 있어도 천안문 광장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한 중공 대변인 위안무의 가족은 이미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해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에게 영접을 받은 송빙빈 어린 홍위병조차 지금에 와서 그의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공 외교부 대변인 딸도 지금은 이주해 미국에 있으며 값비싼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중공 국가 지도자, 군 지도자, 홍얼다이, 홍산다이 등 그들의 많은 가족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이고 이들은 중공의 전쟁을 아예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 권력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나빠져 다들 돈을 벌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전쟁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이익과 가족 문제 때문에 중공 내에서는 전쟁을 반대할 것입니다. 저우쩌딩은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 위기를 의미하고 경제 위기는 정치적 위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만 민심은 등을 돌렸으며 공산당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공 고위층은 가족들 모두 국외로 보내고 본인 몸만 담장 안에 있으며 자손과 배우자는 모두 적대적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중공이 대만을 50년 넘게 외치기만 하고 손을 대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쩌딩은 중공 최고 지도자들은 실제로 대만의 군사 통일의 어려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루 종일 침공을 외치는 것은 국내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